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프로그램을 기획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 외상 경험의 영향을 줄이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4주 동안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10분에서 20분 사이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청하길 부탁드리며 과제도 가능하면 빠짐없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자의 상황과 경험이 다른 만큼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하셔도 좋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주, 현재 여기 머무르기와 관련한 첫 번째 주제는 습관화된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 온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패턴이 심리적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괴로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행동학습 모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개에게 고기를 주었을 때 개는 당연히 침이 고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고기를 줄 때는 종소리를 함께 내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이 나오도록 학습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처벌이나 보상을 통해 특정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에 있는 쥐가 특정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실수로 불쾌한 자극이 발생하면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상 경험과 연결시켜보자면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극 일반화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는 속담은 다 아실 텐데요. 속담처럼 자극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의 자극에는 유사한 신체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 혼이 나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전적 조건화에 따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혼이 나며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이 나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1차적인 반응입니다. 슬픔을 느꼈을 때 혼이 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슬픔 자체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슬픔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작적 조건화에 따르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불쾌한 경험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거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려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 일반화에 따르면 슬픈 감정처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도 모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일반화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해봤자 소용없다거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과 대처 방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괴로움은 습관처럼 굳어져 나도 모르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예측하거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가 특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뇌의 활성화가 유발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반응 패턴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마치 과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진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실제로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두려웠던 경험이 현재 상황에서 자극된 것이지 지금 실제로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속어 모델을 통해 새로운 학습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동적인 반응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존의 패턴 역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코끼리를 만지더라도 다리 쪽에 있는 사람과 코 쪽에 있는 사람의 경험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극이라도 개개인의 경험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며 내가 가진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괴로움도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화된 괴로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제하거나 없애려는 방향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괴로운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거나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처는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흰곰 실험입니다. 지금 화면에 흰곰이 보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얼굴, 털, 전체적인 모양까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잠시 후 이 흰곰은 화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절대로 흰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흰곰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작용과 반작용처럼 강하게 제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생각이나 감정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로 인해 거기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절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을수록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괴로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러한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이런 반응들의 무게를 줄이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간은 본래 괴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속담을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 한숨 자고 나면 고민의 무게가 많이 줄어든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1년 전 혹은 5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설령 하고 있더라도 그 무게는 대부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괴로움과 기억을 소화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습관화된 괴로움을 관찰하고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내면의 힘을 기반으로 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머무르기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한 연습을 통해 현재 머무르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잠시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제 화면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소리나 촉감을 잠시 느껴보세요. 어떠신가요? 이 순간, 괴로움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처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머무를 때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줄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머무는 연습은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의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이 유발되는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찰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놀다가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허전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과 함께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자극 상황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연습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해석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느끼다니 바보 같아와 같은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설령 잘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비난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다가가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 원칙을 기억하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지닌 괴로움이나 고민에 비하면 4주라는 기간은 매우 짧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저 마음을 다루는 하나의 방향을 소개하고 함께 가볍게 경험해보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나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모두가 넘어지고 낯설었던 것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지금은 함께 첫걸음을 떼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귤 한 개를 준비해주세요. 귤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바나나와 같은 다른 과일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용히 앉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